자,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임진록입니다. 자, 일단은 수특에 이제 수록되어 있는 줄거리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군의 수장이었던 이원익은 선봉으로 이 일을 내보내나 왜군의 부장 종일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이때 한 군사가 김응서라고 하는 인물을 추천하는데 호랑이를 맨손으로 때려잡을 만큼 장사라고 했습니다. 이에 이원익은 김응서를 찾아가서 위태로운 국가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죠. 비록 부친 상중이었지만 나라를 위해서 출정한 김응서는 평양성을 급습하기로 합니다. 평양성을 급습하니 마침 외장을 수청 들고 있었던 기생이 있었고 조선 사람이었던 이 기생은 외장을 처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외장 처단 이후에 평양성을 탈출하고 작전대로 매복조가 공격을 하고 마침내 승리하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줄거리 관련해서 요약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주제는요, 외적의 침입에 대응하는 김응서의 활약이고요. 자, 고전소설입니다. 군담소설이고요. 전기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적인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적인 사실인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이제 이야기를 풀어냈기 때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현실적인 요소인 전기적인 요소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패배한 전쟁을 승리한 전쟁으로 바꾸어서 심리적인 보상을 충족시키고 있는 면도 있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여성 인물의 활약을 포함을 해서 재조명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일단의 요약적인 내용인데, 자,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입니다. 이원익 왈, 도적이 마음이 교만하여 우리를 업수히 여기면 반드시 성공하리라 하고 이 일을 선봉으로 삼아 고각을 올리며 나아가니 외장 평행장이 부장 종일로 하여금 먼저 싸우라 하니 종일이 병사를 이끌어 내달아 10여 합을 싸우더니 이 일이 패하여 달아나니 종일이 따라 미치지 못하고 이원익의 진을 치거늘 원익이 대패하여 도망하더니 여기까지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지금 현재 조선군의 수장은 이원익입니다. 자, 선봉으로 이 일을 내보냈고요. 왜군에는 이제 평행장이 이제 수장인데 부장에 해당하는 종일을 내보내죠. 즉, 이 일과 종일이 붙었는데 종일이 이겼어요. 자, 여기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조금 더 진행을 해보면요. 자, 그런데 문득 한 도사가 보시면은 한 도사가 등장을 하죠. 아마 조력자인 것 같습니다. 계속 볼게요. 한 도사가 원익의 위태함을 보고 소매 안에서 복성 화차를 내어 두르며 또 백옥 호리병을 공중에서 기울여서 피 같은 물을 내어 적진에 뿌리니 곧바로 도적이 손을 놀리지 못하고 발이 땅에 붙는지라. 이로 인하여서 종일이 군사를 다 죽이고 황망히 성 안에 들어가 굳이 지키고 나지 아니하는지라. 원익이 이제 팩을 거두어서 진을 치고 여러 장수 널어 왈 여기까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 도사가 등장을 합니다. 조력자입니다. 자, 복성 화차 그리고 백옥 호리병을 이제 들고 나타나죠. 이 호리병에서 피 같은 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겨우 이제 몸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원익이 얘기하려고 하는 장면에서 끊었던 것 같은데, 자, 원익이 하는 말 봅시다. 종일의 적수를 얻어야 종일을 잡으리라. 그러니까 종일을 이제 잡을 수 있는 능력치가 있는 그 장수가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다. 그 얘기죠. 그랬더니 한 군사가 왈, 소인의 동리에 한 양반이 있으니 성명은 김응서라. 자, 오늘의 이제 영웅이죠. 김응서. 자, 이 사람의 그 능력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용맹이 남다르더니 1일은 큰 범위, 호랑이가 담을 넘어와 개를 물고 도로 넘어가거늘 응서가 몸을 솟아 범의 꼬리를 잡고 덜미를 잡아 땅에 부리쳐 죽이니 이는 세상에 드문 장사이더이다.
김응서라고 하는 사람을 한 군사가 추천했습니다. 호랑이를 맨손으로 때려잡을 정도로 장사라고 하네요. 자, 이제 원익의 관심을 보이겠죠? 자, 원익의 관심 한번 봅시다. 자, 그래, 너의 동리가 어디뇨? 대답하여 왈 용강이라. 자, 용강 지역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원익이 즉시 용강에 이르러서 김응서를 찾아보고 종일의 용맹을 잃으면서 가기를 청하니 응서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김응서하고 이원익하고 만났습니다. 자, 만났는데 이제 요청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의 영웅인 응서가 김응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재주도 없을 뿐 아니라 이제 부친 상중에 있으니 어찌하리요. 자, 김응서가 지금 무슨 사정이 있어서 나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친 상중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전에는 3년상을 지낸다고 하죠. 그 상중에 있었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 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원익이 이제 요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상중이나 방금 국세 위태하니 백성된 자가 어찌 사사로운 정을 돌아보리요. 자, 일단은요, 원익은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기도 하거니와 지금 나라가 위태위태하니까 이 김응서가 마주하고 있는 부친의 상중이라고 하는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사사로운 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기를 간청하니 근데 김응서가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할 수 없이 영전에 통곡하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상을 다 마치지 못했으니까 통곡했고요. 이제 평복으로 갈아입고 원익을 쫓아 이제 군대로 갑니다. 진에 이르니 원익이 사랑하며 복음을 주어서 연습하라 하더니 맞아요. 여기까지 내용. 그래서 이원익과 김응서가 만나고요. 부친 상중에 있지만은 이제 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원익은 김응서에게 보검을 주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김응서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나름대로 자신이 생각한 전략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어떤 전략인지 한번 보시죠. 소장이 오늘 밤에 평양성을 넘어 들어가서 종이를 베어오리니 장군은 일지병을 성외에 매복했다가 소장의 형세를 보아서 접응하소서. 내가 전략을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첫 번째는 평양성을 나 혼자 들어가서 급습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급습에 성공하고 나오게 되면은 나를 쫓아 나오는 적군들이 있을 텐데 매복조가 그 쫓아 나오는 그 적군들을 공격하면 좋겠다. 이게 전략이에요. 자, 계속 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비수를 끼고 성을 넘어 들어가니 술라군이 졸거늘 응서가 자취 없이 군막을 지나 관문에 다다르니 숨은 군 10여인이 큰 칼을 좌우에 세우고 잠이 들었는지라. 응서 칼을 빼어서 차례로 베고 문을 넘어가니 관중에 등촉이 휘황하고 인적이 고요한지라. 정이 주저하더니 마침 수청하던 기생이 소피 벌어 나오다가 응서를 보고 놀라 왈. 자, 일단은 평양성 안에 들어가는 것이 성공했습니다. 근데 누구를 마주쳐요? 외장을 수청 들고 있었던 어떤 기생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 기생하고 이제 잠깐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자, 기생이 먼저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간데 위태한 곳에 들어왔느뇨? 응서왈 나는 이원익의 부장이러니 이제 적장을 죽이고자 하나니 너도 조선 사람이라 나라를 위하여 적장의 동정을 자세히 이르라. 그렇죠. 어떻게 조선 사람인 걸 알아챘을까요? 왜? 조선말을 하고 있으니까. 누가? 기생이. 자, 근데 기생이 순순히 이 외장을 무찌를 수 있도록 처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자, 어떤 도움을 주는지 한번 보시죠. 종일이 관중에 거처하되 사면에 비단 휘장을 드리워 장의 귀마다 방울을 달아 조금 요동하면 방울 소리가 요란한지라. 자, 적장이요 나름대로 경보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방울을 달아서. 그러니까 누가 침입하면은 방울 소리가 막 울리겠죠. 네. 이로써 불우지변을 방비하여 삼경전에는 귀로 자며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귀는 자는데 눈은 뜨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누가 오나 안 오나 지켜보고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삼경 이후에는요 눈으로 자고 귀로 듣고, 눈은 감고 자는데 귀는 깨어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사경이 되면은 기와 눈을 모두 자고 보지 아니하나니, 그때쯤이 되면은 나름대로 빈틈이 생기나 봐요. 이제 천비가 먼저 들어가 내가 기생이 들어가서 저의 잠듦을 탐지해서 방울을 솜으로 막고 나오거든 장군이 들어가소서. 자, 기생이 어떤 도움을 주는가 봤더니 방울이 소리가 나지 않게 방울을 뭘로 채운다고요? 솜으로 막아서 채운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김응서가 딱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 큰 도움이네요. 자, 내려갑시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더니 이윽고 나옵니다. 이제 김응서 차례입니다. 즉시 들어가 보니 종일이 술에 취하고 장창보검을 좌우 손에 잡고 상에 누워 자고 있는데 칼을 손에 쥐고 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계태세를 이제 취하고 있는 거죠. 응서 급히 칼을 들어 종일의 머리를 한번 찍고, 자 보세요. 공격을 했어요. 누가? 응서가 급히 칼을 들어서 종일의 머리를 한번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머리를 칼로 치면 머리가 베어지는 거 아닌가요? 사람 죽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문장 보세요. 종일의 머리가 떨어지면서, 자 보세요. 적장인 종일의 머리가 일단 떨어집니다. 그치? 응서가 칼로 내리쳤으니까요. 그런데 머리가 떨어졌는데요. 이 종일이라고 하는 이 적장이요. 분기를 발하여서 화가 나서 일어서면서 잡았던 그 보검으로 들보를 치니 머리가 떨어졌는데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요소죠. 네. 그랬더니 이 적장에 내리친 그 칼 때문에 응서의 군복 자락이 맞아 떨어지며 종일의 머리와 몸이 상 아래 거꾸러지는지라. 예. 물론 결국에는 죽었어요. 자, 응서가 내려와서 종일의 머리를 들고 나올새 이제 적장의 머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기생이 울며 왈. 자, 이제 탈출만 하면 돼요. 장군이 소첩을 사지에 두고 가려 하느뇨? 같이 따라가려고 하나 보네요. 자, 따라오거늘 응서 불쌍히 여겨 데리고 나오더니 장중이 자연 시끄러워 술라곤이 일시에 불을 들고 창검을 두르면서 고함하니 응서 기생을 보고 왈. 네 손에 죽도록 놓지 말라. 내 손을 죽도록 놓지 말라. 예. 이제 같이 탈출합니다. 자, 칼을 두르면서 나오더니 성 밑에 다다라서는 외장 평의지가 칼을 들고 크게 꾸짖으며 왈.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잠입에 성공했고 그 다음에 기생의 도움으로 종일을 처단했잖아요. 탈출하는 와중인데, 자, 김응서하고 기생이 같이 탈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맞서고 있어요? 평의지가 맞서고 있습니다. 자, 맞서고 있는 평의지 어떻게 될까요? 보시죠. 네 간계로 우리 장수를 죽이고 감히 나가고자 하느냐. 자, 평의지에 이제 호통치는 말이었고요. 자, 그렇게 달려듭니다. 응서가 힘을 다하여서 싸우다가 응서의 칼이 있는 곳에 도적의 머리가 추풍낙엽 같으니, 예, 누가 이겼어요? 응서가 이겼죠. 평의지가 당하지 못하여 물러가거늘 응서 바야흐로 성을 넘으려 할세. 자, 이제 탈출하면 됩니다. 근데 비록 용맹하나 기생을 업고 무수한 도적을 대적하며 기력이 기진한지라. 그쵸? 혼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수월하죠. 근데 기생을 업고요. 예, 쉽지 않습니다. 즉시 전대로 기생의 허리를 베어서 성을 넘어가고자 하더니, 자, 자기 몸에다가 이제 끈으로 허리를, 이제 그 기생의 허리를 매서 이제 담을 넘어서 성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평의지 말고요. 평수맹이 달려들어서 한 칼로 기생을 베고, 기생을 공격했어요. 누가? 아까 평의지는 물러났고 평수맹이 와서 기생을 공격했습니다. 자, 칼에 맞았어요. 그렇게 해서 바로 응서를 취하고는 응서가 화가 나서 평수맹을 일합에 한 번에 베니 적병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달아나는지라. 응서 도적 수십을 베고 성을 넘어서 나오니 부장 안일봉이 군을 거느려서 매복했다가 응서를 접응하여서 진중으로 돌아와 전말을 고하니 원익이 크게 기뻐하여서 응서의 공을 치하하고 종일의 머리를 기에 달아 호령하더라. 예. 결국 평양성에서 탈출하고 매복조가 공격하고요. 최종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수록되어 있는 임진록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 같이 보실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보시니까
윗글에서 보기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구절의 첫 어절, 첫 두 어절, 마지막 두 어절을 찾아 쓰라고 했네요. 자, 근데 지금 밑줄 친 건요. 특히 영웅소설에서는 비유적인 표현이나 과장된 표현을 통해서 이러한 서술 방식에 구현되는 경우가 많다. 비유적인 표현, 또 과장된 표현. 자, 해당하는 구절은 여기에요. 자, 본문 들어갈게요. 이 부분. 자, 응서가 도적의 머리를 추풍낙엽같이 이렇게 베는 장면, 이 부분입니다. 응서의 칼이 있는 곳에 도적의 머리가 추풍낙엽 같으니 뭐뭐 같으니 주규법 쓰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이제 쓰시면 되니까요. 예, 앞에 두어절 예, 응서의 칼이 쓰시고요. 또 뒤에 두어절 예, 추풍낙엽 같으니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 평가의 내용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김응서가 아주 뛰어나다. 예, 무력이 아주 대단하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예, 저도 한번 써볼게요. 일단은 해당 구절은요. 응서의 칼. 그쵸. 앞에 두어절은 응서의 칼이 였고요. 그 다음에 뒤에 두어절은요. 추풍낙엽 같으니. 그 다음에 평가 내용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응서의 무력에 대한 예찬 정도? 예, 무력 예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내려가서 확인해 볼게요. 자, 2번 문제는요. 자, 보기 밑줄 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사 정보를 찾아서 간략하게 쓰라고 했습니다. 자, 밑줄 친 내용 보시면은 왜군의 부장 종일이 신중하고 치밀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하는 사실. 뭐였을까요? 저거잖아요. 방울 설치한 거, 경보장치 설치한 거. 예. 그래서 그거 그대로 적으시면 되는데, 자, 요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경보장치를 만들었고, 그리고 자면서도 그냥 잤나요? 예, 눈과 귀를 열어두었습니다. 예, 정말 신기한 재주죠. 자, 자면서도 예, 눈과 귀를 열어두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임진록은, 자, 한편으로는 역사적인 사실에 기대면서도, 자, 역사적인 사실이요? 자, 어떤 역사적인 사실일까요? 임진왜란. 예. 임진왜란 가리키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설화적인 상상력에 기반한 초현실적인 장면을 설정을 해서 임진왜란이 초래한 우리 민족의 비극을 그려낸 작품입니다. 비범한 영웅적인 인물의 활약상을 형상화하는 한편 계층을 초월한 민족적인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외적에 대항하는 민중의 활약을 비장하게 그려내고 있죠. 자, 이를 통해서 전란에 대응하는 지배층의 무능과 외적의 무자비한 행태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정신적인 위안을 도모하는 한편 무고하게 희생된 민중들을 애도하고자 하는 의식을 보여줍니다. 예. 보기 내용 뭐 별거 없고요. 자, 적절하지 않은 선지를 찾아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기 1번이요. 외적의 패에서 도망가고 있는 이원익을 문득 한 도사가 등장을 해서 도와주는 장면. 조력자네요. 그죠? 예. 이 부분, 이 도사가 등장하는 장면, 이 도사는 지금 조력자죠. 설화적인 상상력을 바탕으로 당대 독자들을 정신적으로 위안하는 효과를 낳았겠군. 그렇죠. 1번은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선지. 김응서가 사사로운 정 때문에 전란의 와중에 응거하고 있다는 설정을 통해, 자, 여기서 한번 끊어갈게요. 여기 콤마 있는 데까지. 자, 보시면은 사사로운 정이라고 하는 표현, 자, 기억나실까요? 근데 사실 이거는요, 김응서 본인이 했던 얘기가 아니라 사사로운 정이라고 말을 내뱉었던 사람은 이원익이었습니다. 근데 이원익이 말했던 이 사사로운 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김응서의 부친 상중 상황이었죠. 그죠? 예, 부친 상중의 상황. 자, 요거는 이제
붙인 상중의 상황이죠.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뒤 후반부 국가의 안위보다 가문의 법도를 우선시하는 지배층의 무능한 행태를 드러내고 있다. 자, 김응서가 아버지의 어떤 그 장래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그 상황이 지배층의 무능한 행태를 드러내고 있는 거였을까요? 야, 너는 이렇게 무능하게 아직도 이렇게 부모님의 장래를 지키고 있느냐? 글쎄요, 그러긴 좀 약하죠. 예, 그래서 정답 선지는 2번 선지. 예, 2번 선지가 오답입니다. 자, 나머지 3, 4, 5도 한번 보시죠. 3번 선지. 기생이 일부러 방울을 솜으로 맞고 나오겠다고 하면서 김응서가 종일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돕는 데에서 외적에 대항하는 민중계층의 활약. 그렇죠. 그 다음에 선지 4번. 종일이 머리 떨어지면서 분기를 바라면서 일어서는. 그쵸. 외적. 종일이 머리가 베어졌잖아요. 머리가 없는데 몸이 막 움직이는 거는 초현실적인 장면이 맞습니다. 예, 비범한 인물을 홀로 처단하는 김응서의 영웅적인 활약. 야, 목이 떨어졌는데 이렇게나 몸이 움직이는 정말 대단한 외적 장수를 또 누가 무찔렀어? 김응서가 무찔렀죠. 그럼 누가 더 대단한 거야? 김응서가 훨씬 더 대단한 거죠. 자, 마지막 5번 선지요. 김응서가 탈출하는 과정에서 적군이 한 칼로 기생을 베는 장면을 설정을 해서 무고하게 희생된 민중들을 애도하고자 하는 의식을 엿볼 수 있다. 그쵸. 예. 이제 공격을 당했던 기생은 무고하게 희생된 기생으로 무고하게 희생된 민중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